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딱히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 본론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의 제가 예전에 써놨던 단어들 중에서 즉흥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제 주관적인 생각 또는 제 3자가 되어봐서 그런 이야기들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사장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네요.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사장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사장이 된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좀처럼 깨지기 어렵고 또 누구나가 바라는 시대가 지나가도 언제나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일하는 노동의 형태가 바뀌면 그때부터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향후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조직 체계를 이루고 10명 이상, 5명 이상이 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원들은 사장이 직원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고 사장은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기를 바라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예전에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직원이 아무리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장의 입장에서 사장의 마음가짐, 사장의 마인드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비품들이 얼마만큼 나가는지 돈이 직접 그러니까 그런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쓰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느냐 내 주머니로 들어오느냐.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사장인 거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직원이다 라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전기세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기타 비품들 지금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마개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제가 의식을 하고 쓰니까 보통 2주, 3주 정도 사용을 해요.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기마개가 이제 닳고 닳아서 잘 이게 뭐랄까 제 기능을 못하죠. 그렇게 이제 버리고 하는데 얼마 한 3주 전인가 제가 이제 기마개를 사무실에 많이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뭉태 모아다가 생산 라인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3주도 안 돼서 그게 10쌍이 넘었는데 벌써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딱 한 쌍만 사용을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런 부분들 내가 정말 사장이라면 그런 정말 작은 건 하나라도 신경 쓰면서 사용을 할 텐데 하지만 이제 직원이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뭔가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일이 힘들다 보니까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소한 것까지 챙기기가 좀 여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도 하죠. 예전에 저도 그랬었는데 이까짓 거 아낀다고 뭐가 달라져?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직원의 입장인 거고 사장의 입장에서는 달라지죠. 10원이라도 아끼면 그 10원이 열흘이 되면 100원이 되고요. 100일이 되면 1000원이 되고 그렇게 1년이 되면 적어도 2000원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10년이 되면 2만원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10년에 2만원이면 별로 안 되네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장갑도 있을 수도 있고 마스크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 이제 샌딩 가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2만원씩 해갖고 10개가 되면 20만원이고요. 100개가 되면 200만원입니다. 10년에 200만원이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하지만 그런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아끼다 보면 뭔가 그런 거 있죠. 개인이 저도 이제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꼭 써야 될 건 써야 되지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은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집에 전구가 있습니다. 전구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LED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전구가 지금 당장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른다고 해서 제가 특히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닌데 굳이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뭔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을 때 이제 다시 사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LED 전구를 교체하는 것이 맞겠지만 굳이 지금 교체를 하게 되면 단기간으로 봤을 때 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고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을 봤을 때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지출 비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전구가 전구 수명이 또 가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LED의 또 단점이 뭐냐면 LED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갈아 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고장이 나면 그 통째로 갈아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돈의 지출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사장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신경을 많이 쓰지만 직원이라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잘 안 쓰죠. 뭔가 자신이 아무리 사장 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출을 해보질 않았고 세금 계산서를 직접 끊어보진 않았고 또 월 평균 어떤 비품들이 어떤 것들이 얼마만큼 나가는지를 직접 돈으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중을 크게 잡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장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장하고는 마인드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도 그런 업체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코팅지를 유리에다 씌웠는데 그 유리가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이제 단가가 또 올라가면 이제 5,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달에 많이 쓰면 10개 정도 사용을 하고 적게 쓰면 이제 5개 정도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럼 25,000원 정도라고 보죠. 반으로 딱 잘라서 10개, 5개에서 10개 사니까 그냥 5개로 하죠. 최저치로 잡아서 25,0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코팅지를 사용해서 코팅지가 만약에 제대로 사용이 된다면 그 코팅지가는 한 장에 지금 제가 산 건 A4 용지인데 그게 한 200원 정도 꼴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B4 용지나 좀 더 큰 사이즈로 하게 되면 500원 아무리 많아도 300원에서 500원 정도 책정을 할 수 있고요. 500원은 최대 포인트로 잡죠. 500원을 책정을 했을 때 5,000원이라는 금액과 500원이라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10배라는 차이. 10배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10배를 줄이면 한 달에 25,000원이 나갈 걸 5,000원이면 됩니다. 5,000원도 아니죠. 5개니까. 5장이 나간다고 치면 2,500원이면 돼요. 2,500원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1년이면 25만원, 30만원 정도인데 30만원에서 이걸 줄이면 3만원, 27만원이라는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1년이라는 단어로 봤을 때 10년이면 270만원 이 비용 절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 또한 저는 형한테 뭐 이렇게 사달라 뭐 저거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이 좀 발생되거나 아니면 약간 부담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부탁을 하죠. 그리고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이제 제가 사다 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좀 부담이 돼요. 몇천 원 안 되는 돈이겠지만 제가 개인한테는 그 몇천 원이 10번이 되면 몇만 원이 되는 거죠. 몇만 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월급쟁이로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뭔가를 사서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사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죠. 저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저의 장점이 있는 거고 또 형한테는 이제 사장님한테는 비용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비품에 대해서 비용 절감을 하게 되면 그 비용 절감한 금액의 1년치를 사원한테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더 많은 비용을 주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비용 절감을 한 몫을 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손해는 아니에요. 1년치로 놓고 봤을 때 1년치로 놓고 봤을 때는 똑같은 금액이 나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2년을 놓고 봤을 때는 그 금액에 플러스 더 줄어든 거죠. 내가 지출할 비용의 반이 줄어든 겁니다. 뭐 이게 단적인 예로 그런 유리를 들었지만 만약에 누구나 다 사용하는 기막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손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면 하루에 1인당 10장씩 쓸 거 5장으로 줄인다면 한 사람당 5장이면 두 사람이면 10장이고요. 세 사람이 15장, 네 사람이면 20장입니다. 20장이라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열흘이면 200점, 100일이면 2000점. 이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좀 포상제도 같은 게 필요해요. 물론 일을 할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보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일찍 들어가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보다 5분 정도 늦게 나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취해서 그 짬난 시간들을 틈틈이 하고 있고요. 또 일을 하는 중간에도 당장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씩 손을 대고 있어요. 물론 최대한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것은 회사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플러스 요인이고요. 계획의 장기간으로 봤을 때 회사 입장에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비용 절감이 되면 비용 절감에 대한 금액만큼의 어느 정도 보수를 제공하는, 그래서 회사원들이 어떤 비품에 대해서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공을 함으로써 회사에서도 이제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비용이 절감된 비용만큼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 환경 개선, 어떤 작업 환경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방법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하면 사람이 우선시인데 지금 현재 모든 소규모 업체들이 다 그렇겠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겠지만 일단 상당히 건강에 해롭습니다. 먼지 나오는 부분들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해보면 있을 텐데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루하루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굴듯이 똑같이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건강에 대한 좀 무감각해지는 정말 무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직원들의 잘못이라면 또 직원들의 잘못일 수도 있겠죠. 뭔가 생각을 해서 좀 개선 방법을 찾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사장들이 더 잘못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직원들도 어느 정도 발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면서 직원들은 너네들 생각도 없이 일을 하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이끌어주고 그리고 사원들은 그 회사에 맞춰서 좋은 방안들, 아이디어들, 나한테 또 이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작업 환경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절약한다든지 어떤 작업을 할 때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샌딩기가 샌딩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냥 어떤 좀 불필요한 작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불필요한 작업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해서 줄여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매뉴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조금씩 그 매뉴얼에서 좀 더 벗어난 또 뭔가를 만들어내서 조금씩 나아진 방향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기존에 해왔던 그 틀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워낙에 좀 튀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하다가 제 기준에서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씩 바꿔버려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거에서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순간 당황스럽고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면 또 익숙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누가 바꾼지도 모르게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회사에서 먼저 이끌어줘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그거에 따라가 줄 수 있는 하나의 좀 마인드가 같이 이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이어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주는 회사의 기본적인 사장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나중에는 사장이 된다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뭐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사장보다는 투자자로서 좀 방향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투자자면 더 좋겠다라는 또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중에 꼭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질문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그 어떤 질문도 멍청한 질문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그 어떤 아이디어도 멍청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발상이라는 걸 끊임없이 해줘야 되고요. 그 끊임없이 하는 발상 속에서 참 쓰잘데기 없는 행동일지 하더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 알아? 라고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 알 정도로 행동을 했을 때 뭔가 창조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상들이, 역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트일 수 있는,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위치에 올라섰을 때, 그리고 사람들과 많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갈 때 정말 이렇게 고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틀에 벗어난, 정말 말도 안 되고 누가 생각해도 저건 진짜 6살짜리 5살짜리 꼬마가 생각해도 그거보다 더 낫겠다는 생각의 발상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어때? 그랬어? 나중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 안타깝네. 또 더 좋은 방법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야기하고 개선해 나가고 여러 가지 발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구나에게나 그렇게 되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장 마인드로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이런 직원으로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꼭 잊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실험 삼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꼭 오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